나는 홀리홀리데이가 아닌 워킹홀리데이를 했잖아. 오늘의 주제는 알바마스터 전민기의 이야기야. 한국처럼 일본에도 알바몬 이런 것처럼 알바 구인 사이트가 있잖아. 많은 사이트 중에서 내가 이용해봤던 거는 바이토르야. 알바 사이트를 한참 뒤져보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던 거야. 도토루. 그 카페가 내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거 친숙한데? 그리고 카페라는 뭔가 좀 오샤레한 그런 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었거든.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서 도토루 카페를 알바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었어. 한국에서 보통 알바 지원을 하면은 그 알바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다 적어서 내잖아, 미리. 바이토루를 찾아보니까 바이토루에는 이력서를 적는 공간이 없는 거야. 물론 그게 내가 지원했던 그 도토루만 그럴 수도 있기는 해. 그래서 이력서를 인터넷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쓰는 거더라고, 놀랍게도. 근데 여기서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보통은 약속 10분 전에 먼저 도착하잖아. 이력서를 적어야 되는데 내가 10분 전에 도착한 거야. 이력서를 적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력서를 절반까지밖에 못 적었어.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력서 못 적은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냥 얘기하면서 제가 적을 테니까 면접 진행하시죠, 이래가지고 면접을 시작하긴 했거든. 느낌 좋았어, 솔직히. 면접 볼 때 막 면접관이랑 막 얘기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왜 일본 왔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면접관이 따라 나오는 거야. 따라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까지 잡아줬어. 이거 보고서 역시 일본 서비스 강국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했었거든. 이 정도면 100% 붙었다 이러고서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왔어.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5홀 먼저 와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이 친절하게 배웅까지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닌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하더라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는 있겠네. 그치. 나는 굉장히 감동을 했었지만, 도쿄에서 살다 보면은 다음 카페나 이런 한국인 카페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본 적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동으로 시작하는 그런 카페라던가, 나는 집을 구하던가 그 중고 물품을 살 때 그 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거든. 근데 그 카페에는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알바 구인 광고를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 보통은 워홀 준비하면은 그런 카페들을 무조건 들어가게 되잖아. 나도 거기 올라오는 알바 공고 같은 걸 좀 보면서 이런 알바라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거기 올라온 알바들이 그렇게 평이 좋다거나 꼭 한번 해보세요 급의 뭔가가 있진 않더라고. 나도 거기서 알바 구인 광고로 알바를 되게 많이 하긴 했었거든. 장기적으로 할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용돈벌이 단기 알바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아까 형이 말했듯이 그 카페에서 알바를 구하는 거에 가장 큰 단점은 대부분이 시노쿠에 몰려 있다는 거야. 물론 나도 일본어를 처음에 잘하진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멀리 하게 되더라고, 시노쿠보에서 알바하는 거는. 왜? 어쨌든 한인타운이잖아. 다들 뭐 꺼리는 이유도 있을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굳이 시노쿠보에서 알바를 한다고 일본어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디까지는 뭐 그거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시노쿠보에서 알바하려고 한다, 그 동 모시기 카페에서 알바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난 솔직히 찬성은 못할 것 같아. 내가 길게 한 알바가 2개가 있어. 그 2개의 공통점이 소개로 들어갔다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고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첫 번째, 합격률이 너무 높아. 그리고 두 번째, 구하기가 너무 편해. 물론 그래도 한국인이 최대한 없는, 한국인들이 많이 안 올 만한 곳을, 장소를 골라서 했었거든.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 내가 처음으로 했던 알바가 라멘 가게였잖아. 라멘 가게에서 일하는 게 솔직히 즐거웠어. 나한테도 잘 맞고 심지어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 마카레니가 최고였어.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만두고 싶거든. 근데 그 소개해준 사람이 귀국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그 사이에 그만두면은 이 사람도 좀 그렇잖아. 소개해준 사람인데 소개해준 사람이 금방 그만두면은 그 사람이 한국으로 떠날 때까지 강제로 남아서 하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라멘 가게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길게 했던 알바도 지인 소개로 받는 거였거든. 처음에 면접에 떨어졌던 도토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면접을 직접 봐가지고 한번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 곳으로 면접을 보러 간 거야, 그러면? 물론 아니지. 처음에 면접을 봤던 곳은 그 시부야에 있는 도토루 본사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했던 거고, 그 지인 소개로 갔던 거는 가맹점, 이제 본사 직영이 아니라 가맹점인 곳에서 면접을 본 거지. 라멘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어쨌든 처음에 내가 면접을 봤던 곳, 떨어졌던 곳, 심지어 카페, 오샤레한 거, 유니폼이 멋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카페 알바를 소개로 받으니까 진짜 즐거웠었거든. 물론 일이 힘들기는 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끝날 때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가장 즐거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알바의 가장 큰 단점은 여행으로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해. 일본의 서비스업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그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워홀을 하면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되니까 이거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 진짜. 한국에서 서비스업을 해봐도 손님을 떠받들어준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긴 하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을 왕으로 대접한다, 떠받든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나는 나중에 그게 진짜 재밌게 느껴지긴 했어.